차남 강민석에게는 우물과 주변 400평 땅을 상속합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웃음기 어린 형수의 목소리, 무심한 형의 시선, 동정 섞인 누나의 눈빛. 숨이 턱 막혀왔죠. 말도 안 되는 숫자 속에서 유일하게 숫자가 사라진 유산. 심장이 아닌 자존심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기 힘들었던 건 그 조롱 속에 숨겨진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어머니는 그를 끝까지 외면한 걸까요? 아니면 시작조차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 있었던 걸까요? 비가 내리는 오후 장례식장의 무거운 공기가 아직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재벌 그룹 회장이었던 어머니 강미라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모두 모이셨으니 고 강미란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 준석과 누나 지연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형수 소영은 준석의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저는 뒷자리에 홀로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로 바쁘게 지내며 어머니와 자주 만나지 못했던 것이 갑자기 가슴을 찔렀어요. 장남 강준석에게는 서울 강남 오피스 빌딩 3개와 계열사 지분 20%를 상속합니다. 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약 1조 원에 달하는 유산이었어요. 장녀 강지연에게는 제주도 리조트와 미술품 컬렉션, 그리고 스위스 은행 계좌를 상속합니다. 누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천억 상당의 유산. 내 손에 땀이 배기 시작했어요. 차남 강민석에게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고향 마을에 있는 우물과 주변 400평 땅을 상속합니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게 전부입니다. 형수 소영이 피식 웃었어요. 우물이라니 시가 5천만 원도 안 되는 땅이잖아요. 재개발도 안 되는 쓸모없는 땅. 형 준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물이라도 받은 게 어디야. 내가 어머니랑 얼마나 소원했는지 생각하면 뺨을 맞은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민서가 괜찮아? 누나가 물었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동정이 더 많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어머니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8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어머니가 저를 미워한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민석 씨는 도시재생 전문가니까 낡은 우물이라도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형수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와 상처, 혼란이 뒤엉켰어요. 어머니가 왜 이러셨는지 이유라도 남기셨나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한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형과 누나는 이미 재산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제 마음처럼 울고 있었어요. 차 안에 앉아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질문은 공허한 차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강민석 씨 되시나요? 저는 최기철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의 오랜 친구입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창가에 앉아 있는 노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최기철, 78세. 전화로 들었던 목소리보다 더 지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민석 씨군요. 정말 어머니를 닮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손을 내밀자 노인의 거친 손이 제 손을 꼭 감쌌어요. 어머니와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미란이 아니, 어머님과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지질학과 교수로 은퇴했죠. 그가 낡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어머님께서 이걸 꼭 당신에게만 전해달라고 하셨소. 봉투를 받는 순간 묘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무거웠어요. 내용물이 꽤 있는 듯 했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그것은 이제 당신 것입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노란빛이 도는 오래된 편지와 가죽 표지의 사진첩, 그리고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어요. 대학생 시절로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 너무나 생소했어요. 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지적인 인상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이분이 기철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임재호 서울대 지질학과 수석 졸업생이었소. 그리고 어머님의 첫사랑이었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첫사랑이라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계급 차이 때문에 결혼은 불가능했소. 당신 외할아버지는 재호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어머니의 단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석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는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너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편지 내용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물이 있는 그 땅은 재호가 발견한 특별한 곳이란다. 표지석에 새겨진 문구를 기억해라. 진정한 보물은 땅속이 아니라 땅 위에 있다. 하늘이 내린 물을 찾아라. 이 암호는 재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야. 기철이 말했습니다. 재호는 그 땅의 특별함을 알았소.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떤 사고였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문의 교통사고였소. 그 후 어머님은 그 땅을 비밀리에 사서 평생 지키셨어요. 사진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일기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4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재호가 떠났다. 내 인생의 빛이 사라졌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겠다. 그가 발견한 보물을 반드시 지키겠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열쇠는 무엇에 쓰는 건가요? 기철이 작게 웃었습니다. 우물부지의 철문을 여는 열쇠지요. 어머님은 당신이 도시재생 전문가로서 그곳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거라 믿으셨소. 결심이 섰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메시지의 의미를 찾아야 했어요.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봐야겠습니다.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소. 어머님의 진정한 선물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 카페를 나서며 마음속에 묘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형과 누나가 받은 거대한 재산이 아닌 어쩌면 더 특별한 유산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자 내비게이션이 불안정하게 신호를 잃었다 찾았다 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 마을은 지도상으로도 존재감이 희미했어요. 앞으로 2km 앞 우회전하세요. 기계적인 목소리가 울렸지만 눈앞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우거진 길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습한 공기가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마침내 마을이 보였습니다. 아니, 마을이라기보다는 폐촌에 가까웠어요. 허름한 집 몇 채만 남아 있었고 대부분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노인이 제 차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이 마을에 있는 우물을 찾고 있는데요. 노인의 주름진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강미란의 아들이군. 기다렸네.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최기철 선생이 전화했어. 마을에 남은 사람이 몇 안 되니 금방 소문이 돌지. 노인이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따라와요. 우물로 안내해 줄게.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걷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의 정체가 곧 드러날 터였어요. 저기야. 노인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녹슨 철문이 나타났어요. 그 위에는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최기철이 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쇳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숨이 막혔습니다. 400평 정도의 작은 공간 중앙에 돌로 만든 우물이 있었어요. 주변은 잡초가 무성했지만 우물만큼은 깨끗하게 관리된 듯 했습니다. 우물 옆에는 비석 같은 표지석이 있었어요. 다가가 보니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땅속이 아니라 땅 위에 있다. 하늘이 내린 물을 찾아라. 어머니의 편지에 적힌 바로 그 문구였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물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아 아래를 들여다보았어요. 물이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오두막이 우물 옆에 있었어요. 문을 열자 먼지가 날렸습니다. 여기에 뭐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책상 위에 낡은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지질조사 보고서 임재호 작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40년 전 작성된 전문적인 보고서였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한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지역 지하수에는 특이한 미네랄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질학적으로 희귀한 구조를 갖추고 있음.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대학에서 지질학 교수로 일하는 친구 윤석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읽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민서가, 이거 대단한 발견이야. 윤석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자는 천재였어. 40년 전에 이런 분석을 했다니. 무슨 말이야? 궁금증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윤석은 우물에서 물을 채취해 간이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이 물에는 리튬과 게르마늄 함량이 놀라울 정도로 높아. 현대 배터리 산업의 핵심 자원이라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야? 이 지역 지하에는 거대한 리튬 광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가치로 따지자면 천문학적이지. 그날 오후 우리는 정밀 조사를 위해 장비를 들여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물이 아니야. 윤석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세계적으로 희귀한 리튬 광맥이 있어. 학술적 가치만으로도 수십억 원이 넘을 거야.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낡은 우물이 아니었어요. 미래 에너지 산업의 보물 창고였습니다. 저녁에 최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알겠군요. 임재호는 지질학적 천재였소. 이 땅의 미래 가치를 40년 전에 예견했지요. 그가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후 어머님은 이 땅을 비밀리에 매입해 평생 지키셨소.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 땅을 저에게 남겼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어머니는
제가 이 가치를 알아볼 거라고 믿으셨군요. 그렇소. 미란 회장님은 평생 이 땅을 지키셨고, 유일하게 당신만이 이 가치를 알아볼 거라 믿으셨지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진정한 선물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서울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어요. 문을 열자 형수 소영이 환한 미소를 짓고 서 있었습니다. 민석 씨, 아침부터 미안해요. 커피 한잔 할 시간 있으세요? 의아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소영은 거실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전에 없던 친근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물에 다녀왔다면서요? 소영이 커피잔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소영은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인데 이런 소식이 안 들릴 리가 없죠.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리튬 광맥이라면서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 정보가 새어나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소영이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가족 화합을 위해 그 땅을 공동으로 관리하면 어떨까 해서요. 형님과 준석 씨도 같은 생각이에요.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쓸모없는 땅이라며 비웃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가족 화합이라니요. 죄송하지만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제가 알아서 관리하겠습니다. 소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녀는 커피잔을 탁자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커피가 약간 흘러넘쳤어요. 내가 뭘 안다고? 갑자기 반말로 바뀐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내 뭐 그 5천만 원에 내가 사주겠다. 어때?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형수님, 그 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소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똑똑한 척은 곧 연락 올 거야. 그녀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예상대로 이틀 후 법원에서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형 준석이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을 때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가 치매였다니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최기철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치매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란 회장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정신이 또렷했소. 내가 직접 증인으로 나서겠소. 다음 날 아침 신문을 펼치자 숨이 막혔습니다. 강남 재벌가 상속 분쟁. 1조 원대 카지노 리조트 개발 계획 무산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기사에는 우리 가족의 분쟁 내용과 함께 형수가 대형 개발회사와 손잡고 카지노 리조트를 개발하려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누나 지연이었습니다. 민서가 정말 리튬 광산 개발권만 10조 원 가치라는 게 사실이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까지. 내 말 좀 들어봐. 누나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소영이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족들의 탐욕에 치가 떨렸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노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석 씨,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와서 땅을 둘러보고 있어요. 측량까지 하는 것 같은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바로 차를 몰고 마을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정말 낯선 사람들이 우물 주변을 측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들은 황급히 짐을 챙겨 떠났어요. 놀랍게도 마을 주민들이 모여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키겠소. 마을 이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와 임재호 선생은 이 말의 은인이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주겠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서 뜻밖의 지지를 받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장이 오래된 사진첩을 건넸습니다. 임재호 선생이 이 마을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 사진들이 증명해 주지요. 사진 속에는 젊은 임재호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우물을 정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도 그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과 사진들을 모아 법정에 제출했어요. 이제 가족들과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마지막으로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개월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오늘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어요. 형 준석과 형수 소영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본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 강민석 씨에게 태당 부지의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이겼어요. 법정을 나서는 형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저는 그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그날 밤 우물 부지에 대한 계획을 스케치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로서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쏟아부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계획을 발표했어요. 거대 개발이 아닌 이 마을과 자연의 가치를 살리는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스크린에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웰니스 센터, 리튬 자원의 제한적이고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 마을 전통을 살린 문화 공간과 연구센터가 담긴 설계도였어요. 이 약수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미네랄이 풍부해요. 이를 활용한 웰니스 센터는 건강과 치유를 찾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노인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대규모 광산 개발은 안 하는 건가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건 환경을 파괴하고 마을의 본질을 해치게 됩니다. 제한적인 리튬 추출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들의 지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협력 계약을 맺으려던 날 갑자기 그들이 계약을 파기했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연락해서 당신의 프로젝트가 환경을 파괴한다고 말했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에서 죄송함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분명 형수의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그녀는 투자자들을 협박하고 주민들을 매수하려 시도하고 심지어 허위 뉴스까지 퍼뜨리고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연이은 좌절에 지쳐갔습니다. 사무실에 홀로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세계적인 지질학자 마크 존슨이었어요. 민석 씨, 당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말 흥미롭군요. 직접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어요. 마크와 함께 현장을 방문한 날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리튬 광맥이 아닙니다. 이 지질 구조는 학술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당신의 지속 가능한 접근법이 정확히 맞습니다. 마크의 지지에 힘입어 다른 전문가들도 모이기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환경 건축가, 웰니스 전문가, 지속가능 개발 컨설턴트들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초기 투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동안 모아둔 모든 저축을 털어 프로젝트에 투자했어요.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어머니와 임재호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친환경 투자자들을 한 명씩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밤낮 없이 일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투자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마침내 스위스의 친환경 투자 그룹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프로젝트의 가치를 인정하고 첫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비전을 믿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 개발 모델로서 이 프로젝트가 세계적인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투자금이 확보되자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우물 주변에 친환경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연구센터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6개월 후 세계 각국의 언론이 이 프로젝트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리튬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환경과 개발의 공존 모델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마을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빈집들이 다시 채워지고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활기가 돌았어요. 어느 날 저녁 우물가에 홀로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선물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 준석이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서가, 형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초라하게 들렸어요. 우리 좀 만날 수 있을까? 카페 구석자리에 형 준석이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그의 얼굴에 피로와 좌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저를 보자 어색하게 일어났습니다. 민서가 오랜만이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커피를 마시는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영이가 무리한 투자로 파산했어. 형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 회사 지분도 다 날렸고. 가슴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어머니가 남긴 빌딩들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석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다 담보로 잡혔지. 소영이가 리조트 사업에 모든 걸 걸었거든. 손가락으로 커피잔 테두리를 어루만지며 망설였습니다. 형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의 무너진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형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듯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년에 웰리스 센터 첫 단계가 완공될 예정이에요. 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순간 마음속에 있던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형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어요. 형, 우리 프로젝트에 함께하지 않을래요? 형이 경영 능력이 필요해요. 준석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정말 날 받아주겠어? 일주일 후 프로젝트 사무실에서 준석을 팀에 소개했어요. 누나 지연도 연락이 왔고 진심 어린 사과 후에 마케팅 담당으로 합류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어느 저녁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함께 읽기로 했어요. 최기철도 초대했습니다. 그는 낡은 상자를 가져왔어요. 미란 회장님이 이것도 함께 전해달라고 하셨소. 모두가 화해한 후에 열어보라고 하셨지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봉인된 편지와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정갈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서로 화해했길 바란다. 내 진정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에 대한 존중이었단다. 그것을 깨달은 민석이에게 특별한 유산을 남겼어. 임재호는 내 첫사랑이자 평생의 스승이었단다. 그가 발견한 땅의 가치는 돈보다 소중했어. 이제 그의 뜻을 이어 그 가치를 지켜나가길 바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석과 지연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기철이 말했습니다. 임재호 선생은 돈보다 지구의 미래를 생각했어. 그는 리튬 광맥을 발견했지만 무분별한 개발보다 지속 가능한 방법을 연구했지요. 다음 날 우물부지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정원 구석에 숨겨진 작은 비석 아래 임재호의 묘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40년 동안 그의 묘를 비밀리에 관리해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평생 사랑하셨던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결정을 내렸어요. 임재호 지속가능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친환경 웰니스 센터는 세계 각국에서 방문객을 끌어모았고 연구센터에서는 지속 가능한 리튬 추출 방법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삶도 달라졌어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학교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빈집들은 예술가들의 공방과 게스트하우스로 변신했어요. 어느 맑은 날 가족들과 함께 우물가에 모였습니다. 새로운 비석 제막식이 있었어요. 어머니, 강미란과 임재호의 꿈이 이곳에서 꽃 피우다. 준석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구나.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치관과 지혜였어요. 우리가 서로 다투는 동안 놓치고 있던 것이죠.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1조 원짜리 빌딩보다 더 값진 유산이었네. 마을을 내려다보는 언덕에 서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머니와 임재호의 유산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우물에서 퍼올린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달콤하면서도 특별한 미네랄 맛이 혀끝에 감돌았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진정한 보물은 땅속이 아니라 땅 위에 있다. 하늘이 내린 물을 찾아라.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땅 속의 리튬이 아니라 땅 위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연,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가 진짜 보물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임재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당신들의 꿈이 이제 우리의 꿈이 되었어요.